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현지 시각으로 19일부터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미중 실무 협상을 19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측도 무역 협상팀이 곧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성은 1분기보다 개선되긴 했는데 수익성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 19,000여 곳 가운데 3,700여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기계와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나빠지며 9.5%에서 5.5%로 급락했습니다. 무인기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부카이크의 설비가 생산량을 회복하기까지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설비를 복구 중인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내부 분위기도 산유량을 이른 시일에 정상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우디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도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 계약 형태로 들여오고 있고 국내 정유업계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원유 선적 물량과 일정에는 아직 큰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이 오늘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완만한 상승세를 코스피 시장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실 텐데요.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19일에 고위급 회담이 잡힌 부분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FOMC 이번 주에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0.25bp일지 0.5bp일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ECB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BOJ까지 글로벌 증시 흐름이 유동성 완화 측면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의 선호 현상이 다시금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국내 이슈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에 속보로 타전이 됐었죠. 지금 정부에서 브리핑도 오전에 하기에 바빴는데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파주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국, 북한 쪽을 건너온 파주 쪽에 지금 돼지열병입니다.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료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또 돼지고기 관련주들, 돼지고기가 안 팔릴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닭고기 관련주들은 상한가로 진입한 종목들, 오리고기 관련주들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포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들 많게는 지금 상한가 돌입한 점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는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스탠스를 더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국내 시장 이슈는 이 돼지열병 이슈부터 해서 단기에 끝날 이슈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65.46포인트입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코스피는 큰 폭의 상승이 오늘도 수반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사실 위아래 포인트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이후에 장중 조정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그냥 흐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 보시면 기관이 삽니다. 기관이 684억 원. 오늘도 기관이 많이 사주네요. 특히나 연기금이 1,349억 원의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파는데 개인은 상승장 전환되면서 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인데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다 보니까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현대차도 또 13만 원을 넘지 못하고 12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4만 7천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약보합권 유지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까지 5종목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면서 30만 원 가뿐하게 넘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도 올라가고요. SK텔레콤도 올라가고 기아차 올라가는 가운데 신한지주와 KB금융, 한마디로 금융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금융주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조정을 받을 시기가 좀 다가온 것 같고요. 조정폭이 깊진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45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오를 때 시원하게 최근 시장에서 또 올라주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까지 코스닥 시장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장 초반에 눈치 보기 하다가 급등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지금 645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볼까요? 기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고요. 투신이 좀 팔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도 오늘은 206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수반합니다. 헬릭스미스가 살짝 쉬어가네요. 그리고 CJNM이 상승폭이 괜찮고요. KMW 오늘도 올라갑니다. 5G 관련 종목들 다산 네트워크스를 비롯해서 KMW 전체적으로 오늘도 잘 달립니다. 펄어비스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휴재로 올라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HLB, SK머티리얼즈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대형주들도 HLB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선방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원익 IPS, 컴투스가 보합, 약보합권 유지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8% 가까이 올라옵니다. SFA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됩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훨훨 날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은 좀 올라가네요. 조정이 워낙에 좀 크게 나왔습니다. 1215원대부터 1180원까지 깨고 내려가는 수준까지 급락을 보였던 달러인데 오늘은 달러 강세가 좀 나와주면서 1188원 80전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스닥은 또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됩니다. 어떤 시장 이슈에 양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크게는 코스피 시장은 아무래도 국제유가 급등이라든가 경기지표 부진 우려 속에 보합권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단연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선은 기관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오전장 약 200억 원 이상 순매수 흐름을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에 따른 코스닥 지수의 이런 큰 폭 상승 등이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일부 테마성 종목과 그리고 바이오 업종 이 두 가지 이런 이슈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오전장부터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파주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발생 속보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변동성 수반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단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일단 돼지고기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돼지고기 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 따른 주식시장 전략 및 이슈 점검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중국 사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국내 양돈업체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즉 돈육 가격 상승 속도가 이 돼지의 살처분 속도보다 빨랐었던 중국의 사례, 즉 중국 돼지고기 가격 석 달 새 약 70% 이상 급등했던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국내 돈육 가격 역시도 이런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을 향후 점쳐볼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질병 확산 속도가 느린 점은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계속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 확산에 따른 이런 돈육 가격 상승세라든가 미리 돼지고기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까지 급증을 하게 된다면 향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요 급증과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이미 이 중국 시장 내 공급 절벽에 따라서 수입육을 대폭 수입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곧 우리 입장에서도 수입육 가격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수입육 가격 상승에 따른 한돈, 그러니까 즉 우리 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좀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이런 국내 양돈 업체들에 있어서 2차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정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태가 이 돼지고기 열병이 우리나라에 확산될지 여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확산 시 앞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매매 시점에서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급등 후 조정에 따른 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 이후에 반등 시기 노려보시면서 조정 시 일부 매수 관점으로 관련주에 대한 매매 전략 향후 그 이슈 지켜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지바이오, 선진, 우리손 FNG, 밍이푸드 등 이런 관련주들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들 상승도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워낙 시장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에 있어서 일부 테마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 관련 이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이 한국에 중동에 있는 원전 40기를 같이 짓자라고 파격 제안한 점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승 요인 좀 점검을 해보자면 우선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원전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즉 설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수주에 필요한 업체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우디 지역에 원전 2기를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이런 사우디 원전 관련한 공동 진출을 제안을 한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좀 해당 배경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원전 업체들 워낙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에 따른 피해가 그간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가 역시도 그간 상당히 조정이 깊었던 상황 속에서 일단 이런 중동에서의 건설 경험이 풍부했던 점 그리고 원전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미국이 제안할 요인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정상으로 보자면 사우디 원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발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혜 금액을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기준 원전 2기의 건설 비용이 약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종합 설계를 맡고 있는 한전 기술의 수주 금액이 약 5,600억 원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좀 수치상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전에 있어서 종합 설계는 한전 기술이 그리고 원자로 등 이런 주요 기자재 제조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원전 건설에 따른 건설은 한국과 미국 업체가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당 이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워낙에 주가 조정이 깊었다 보니 오늘 반등에 있어서도 향후 추가 반등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슈에 따른 주가 조정을 감안하시면서 해당 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을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시장 아무래도 체감상으로는 덜 생각할 수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일단 연휴 전후로 시장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번 지수 상승기에 그래도 덜 오른 업종 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 위험 선호 심리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해소 기대감 등에 대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 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일단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가격 부담 없는 이런 업종 내 저PER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최소한 뭐 이런 저PER 업종 내 저PER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장 순환매에 따른 반등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에서도 투자 심리와 그리고 펀더멘털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뭐 한신공영,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가온미디어 등에 있어서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좀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네, 슈칼럼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근데 뭐 연휴 보내는 가운데 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컨디션이. 예. 방송 괜찮으신 거죠? 네.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휴를 보내고 와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뭐 22 통화정책회의 우리가 연휴 끝나고 보자, 네. 연휴 때 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도 좀 해결이 되는 어느 정도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에 비해서 시장이 반응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심스러웠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 포지션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연휴 내내 이렇게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전날.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신경 쓰기 싫어서. 예, 그리고 맞아요. 지금 정득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거는 재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22 시장이 어지간히 원하는 만큼 다 나와줬고 예. 실제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예측은 금리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재개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그건 했었죠. 뭐 미중 간에 주거니 받거니 처음에 블룸버그가 먼저 보도했죠. 예. 한 뭐 굉장히 사안에 밝은 소식통 한 5명 정도를 갖다가 통해서 들었다면서 제한적인 합의까지는 이를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블룸버그가 그렇게 보도하니까 CNBC가 조금 좀 속이 안 좋았는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그거 오보라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혼선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사우디 건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그거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연준에 뭐 오늘 화요일이니까 예.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저녁, 그쵸.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 확인되는 그걸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 관망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또 모처럼 세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자, 가장 이래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S&P 500 한번 보시죠. 네. 일간 차트입니다. 익숙하신 흐름이죠.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렇게 막 떨어지던 흐름. 이 무렵은 한참 그때입니다. 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이 무렵은 네. 그때 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예.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미국 경제 너무 좋아 이런 레토릭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이때는 또 12월 14일 그 무렵에 또 연준 진짜 금리 올려버렸고 그렇죠. 극하다 이렇게 왔는데 자 이제 여기가 1월 3일 날 하루 요렇게 음봉나고 새 거래하고 나서 이틀째 한번 좀 밀리다가 그다음부터 쭉 좋게 왔습니다. 좋게 왔던 거는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우리 좀 인내할게 했던 그게 컸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이렇게 짓눌렀던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돌아섰다 하는 이유로 쭉 왔다가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 이제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5월 5일 날 트럼프 그 트위트 막 날라오고 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 막 올리고 했던 물 한 잔 드시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관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던 순간들이고요. 그 순간이었죠. 예, 자, 예.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8월 달에 접어들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3천억 달러 관세 때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겁줬죠. 네. 예. 이 선이 깨졌다가 지금 이 선을 갖다가 회복했느냐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아직은. 예. 자, 지금 오른쪽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22도 있었고 미중 간에도 조금 이렇게 확전보다는 어떤 수습 단계 이런 재료들이 나온 거에 비해도 상승폭이 대단하지는 않았고 예. 어제 그제 오히려 밀렸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뭐 이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니까 자,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19.6%면 어제까지 20% 상승입니다. S&P 500이 네. 금년 들어서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22.9%, 23% 올랐어요. 나스닥은. 예. 자, 그렇다면은 딱 작년 9월 17일 이 무렵, 18일 이 무렵.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은 즉 작년 4분기 많이 10월 이후로 예.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은 한 3.2%. 뭐 1년 동안에 3.2% 리즈너블한 그냥 상승률이에요. 그냥 뭐 예. 고만고만. 뭐 미국채 수익률을 보나 은행 금리를 보나. 자, 그다음 중국입니다. 미중 미중 간의 자, 여기서 5월 6일 날, 즉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요일 날 올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5월 6일 날 하루에 갭다운하면서 5.58% 빠졌어요. 전날 저희 쉬었잖아요. 예. 다행이죠. 자, 그다음에 예. 그래, 우리 이제 대체 휴일이라고 쉬었던 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뭐죠? 작년 말 금년 초 이후에 이 추세선 깨고 내려왔던 것 같다가 완전히 올라섰는지를 중국도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 들어서 중국 상하이가 2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심천은 약간 나스닥이 비유되죠. 그쵸. 기술주 중심. 예. 나스닥보다 더 좋아요. 31% 올랐습니다. 와.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중국이 그렇게 묵직한 펀치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12% 올랐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미국보다 더 좋으네요. 네. 단지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그건 볼 수가 있죠. 독일 가볼까요? 22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22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이 올라오는 이 흐름. 예.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이나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고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인해서 깔아먹었던 거 8월 말 9월 들어서 허겁지겁해서 어느 정도 다 회복은 했습니다만 얘도 뭐다? 아직 이 선에 막히네요. 그죠? 금년 들어서 17.3% 올랐습니다. 주식 할 만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워낙 까먹은 게 있어서 그래도 2.1%입니다. 예. 들고 있으면 안 터지는 애요. 무조건 길게 가면 안 터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뭐 어딜 볼까요? 우리 볼까요? 우리 볼까요? 우리나라. 자, 이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22가 그렇게 열일하는 유로존의 맹주 네. 독일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 일단 관상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앞서 독일,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추세선이 지금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위에 올라가. 다 위로 올라가는 예. 추세선인데 지금 우리 한국 선이 아래로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금년 들어 고작 1% 상승입니다. 남들 지금 뭐 10몇 프로, 20%라는데 예.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코스피. 남들은 지금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 추세선을 올라서나 마냐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선 요거 겨우 하나 올랐었고 그 다음 맥시로 바라봐야 이 선이네요. 하세월 걸려서 뭐 한 3, 4주 한 달 걸려서 한 2150 트라이. 예. 그전에도 뭐 선이 많네요. 거래량은 안 받쳐주네요. 예. 이런 정도의 거래에서 여기서 이렇게 뻘떡뻘떡 일어섰던 거래량들은 그러면 이 무릎은 다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물려있는 세력들이고. 그렇죠. 네. 이 정도 RSI 과매도에서 살만했고 지금은 벌써 약간 무거워졌고. 그럼 코스닥은 금년 들어서 5.5%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코스닥은 마이너스 23.5%네요. 참담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야, 미중 말고 우리는 한일 그런 것도 좀 있었잖아. 그래?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어땠어요? 일본은 금년 들어서 그래도 9.85%,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올랐어요? 예. 즉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애들보다 그쪽은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꺼질 만한 그게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라왔네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4.79. 일본도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예. 최근 들어서 빨딱빨딱 거래가 일어서는데 이 카드가 또 꺾이면 여기 또 물리는 세력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은 진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쵸. 시장이.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단순 비교를 예. 해도 미중 간에 그것도 안 좋아. 한일 간에 그것도 안 좋아.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감이 뭐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원동력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반이 됐잖아요. 22 같은 경우에는. 22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재료가 너무 좋은 재료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은. 22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저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 잘 정리된 예.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캡처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예치금 금리, 즉 중앙은행에다가 은행들이 초과 지준 예.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 10bp 인하. 예. 이것도 소위 말하는 금리 인하예요. 그쵸.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을 뿐이지. 예. 자, 좋다. 금리 인하 인정. 양적 완화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켰어요. 드라기가. 이게 6월 달에 소위 말하는 그 연준의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 버금가는 22AS의 행사 신트라 회의에서 예. 드라기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한테 아직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자산 매입에 이르기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도구가 충분하다. 예. 했던 그거. 그러면 6월 달에 그 드라기의 그 선언은 또 왜 나왔느냐? 5월 달에 트럼프의 그 5월 5일 날 그 트위트 이후로 다들 막 장이 무너지고 불안해하니까 나름대로 드라기는 그렇게 했던 거고 그 6월 달에 그 신트라 선언을 갖다가 결국은 지킨 셈입니다. 예. 지킨 셈인데 200억 유로 요게 조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300억 유로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 1년 하지 않겠느냐. 근데 200억 유로 하는 대신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오픈 엔디드로 가는 거예요. 무제한. 예. 자,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이제 시장이 다소 실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22가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각국의 33% 이상은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독일 국채를 갖다 더 사고 싶어도 이태리 국채를 더 사고 싶어도 이미 꽉 한도가 찼으면은 더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한 50% 정도로 좀, 즉 22가 더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워낙에 이번에 반대가 많았어요. 야, 지금 무슨 양적 완화냐. 그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 노란색 국가들입니다.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아직은 좀 먹고 살 만한 국가들 아니에요? 먹고 살 만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요 예. 빨간색은 스페인하고 핀란드는 굉장히 양적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나라. 이 파란색들은 거기에 대해 가타부터 말이 없었던 나라. 예. 그러나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독일, 프랑스 두 개만 해도 엄청난 데다가 그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유로존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절반 이상인 거예요. 저런 나라들이, 저 강대국들이 회의 끝나서까지 저쪽에서는 조금 불만에 내지는 왜 약간 하냐. 반발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 아마 33%에 묶여있는 그 한도를 풀어서 좀 더 살 수 있다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었고 겨우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라가르드가 들어오자마자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냥 간다. 내가 한번 한다. 마지막까지.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놓고 뭐 유로화를 절하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 트위터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기가 그런 건 아닌데 환율을 타겟한 건 아닌데 이거는 늘 22가 완화책을 내놓을 때마다 나오는 에피소드고 예. 뭐 연례 행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진짜 약세로 갔느냐?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또 하나의 기대감이 또 살짝 지금 시장이 약간 맥이 빠진 거는 연준에 대해서도 이게 나와요. 지금 CNBC 들어가 보시면 이 기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대치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기대치?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0.5bp까지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 0.5bp는 이제 고사하고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재 generally expect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쿼터 포인트니까 25bp 안 내리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연준이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할 확률이 갑자기 34%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장에 여러 가지 프라이싱 돼 있는 게 예. 제일 큰 이유 세 가지가 그대로입니다. 뭐냐? 지난번에 잭슨 호레스도 그랬고 지난번 FOMC 때도 그랬고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금리를 내려주는 거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속으로는 하도 인명권자라고 힘있다고 자랑하는 저 양반이 하도 우리를 압박을 해서라고 하겠지만 그 말은 꾹 삼키고 예. 세계를 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으나 세계 경제가 지금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세 번째, 인플레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7월 달에. 예. 그 이후 뭐 잭슨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첫째, 이 이코노믹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난 주말. 예. 핵심 소매 판매나 CPI, PPI 할 것 없이 막 좋아졌어요. 뭐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지금 뭔가 헤빙 무드 그리고 퍼밍 인플레이션 마찬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확인됐던 CPI, 거는 CPI 뭐 할 것 없이 이게 거의 연준의 목표치 2%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시장은 FOMC 보고 하자는 것이고 아마 다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FOMC 이후에 시장 반응 보고 내가 움직일래. 그러면서 다들 서로 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하기만 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FOMC 직후에 짧게나마 한 몇 초라도 시장이 안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다들 서로 쳐다보느라고 어떡하나 싶어서. 눈치만 보다가 예, 뭐 눈치 게임 1, 2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FOMC 22 얘기해봤으니까 사우디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됩니다.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건 조그만한 무인 드론으로 공격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짜 피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좀 그 부분이 다소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드론 기술이 좋아졌고 미사일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국제 유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약간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나올 수 있죠. 소설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소설도 소설인데 정확히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소장님의 고견을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도 좀 놀라웠던 거는 뭐 그거죠. 그렇게 허술해 거기가? 그러니까 드론 날아가는 걸 왜 못 잡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이 미사일도 요격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의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 안 돼? 우선 내용은 이거부터만 보시면 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 슬라이드부터 먼저 보시면은. 예. 자, 지금 이거는 위성 사진 아닙니까? 예. 위성 사진인데 지금 연기 올라오는 게 지금 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자, 두 군데란 얘기 아닙니까? 아바카이크라는 여기는 탈황 시설이랍니다. 원유 정지하는 가운데에 탈황 시설. 그리고 여기는 또 코라이스라고 해서 여기는 뭐 최대 유전지래요. 이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멘 반군, 후티족들 그 반군이 지금 이제 이란 지원을 받아서 그거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얘기인즉슨 여기서 너무 멀다. 차라리 뭡니까 요거 이쪽이 홍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쪽에 여기가 뭐 이란이나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날라온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얘기인데 자 우선 보시죠. 오죽하면 이걸로만 도배를 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네, 주말 내내. 예.
13% 뛰었다. 브렌트가 이런 얘기. 자, 뭐 순서가 아래쪽부터 나오겠죠. 아래쪽부터 이렇게 최신 뉴스가 되니까 예. 사우디는 말하기를 뭐 지금 뭡니까 이게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복구가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이거 시간이 자꾸 갈수록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 예. 빨리 복구가 안 됐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들 빨리 복구가 안 되기를 원하는 것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류 방출하라고 승인했다. 그리고 이놈의 locked and loaded 조준 끝나고 장전도 돼 있다. 그래서 군사 행동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블룸버그에 이런 또 그게 나오네요. 그래 이란이 뒤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재밌는 거는 유가가 뛰니까 미국 주가는 빠지더란 얘기죠. 뭐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원자재 경기에 예. 경기에 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인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유가가 뛰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뛰더라. 뭐 오히려 파산 걱정할 유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 이렇게 수지가 안 맞던 셰일 오일들은 뭐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판에 그리고 폼페이오 그냥 이란이다 이란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하필이면 존 볼턴이 잘렸죠 그때. 그쵸. 아니 경질 잘렸죠. 파이어드. 해고. 본인은 내가 먼저 사임하겠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둘이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예. 내일 얘기하자 했다가 트럼프가 먼저 내가 잘랐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도 깨끗하게 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트위터로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여기 나라가. 예. 그 전에 사우디 석유 장관도 바뀝니다. 알팔리 장관. 예. 이렇게 안경 끼고 얼굴 길던 그 양반 말고 이번에는 아부자비든가 ABS인데 지금 우리가 사우디의 실세가 무하마드 빈 살만 MBS잖아요. 예. 이번에는 ABS 아부자비 빈 살만에서 이 친구도 왕자입니다. 석유 장관이 바뀌고 이런 무렵에 갑자기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리프 이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에요. 외무장관 트위트입니다. 맥스 프레셔 최대의 압박이 실패하니까 이제 맥스 디시트냐 이제 최대의 사기, 최대의 거짓말, 최대의 기만으로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거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죠, 외무장관이죠. 예. 이 사람은 제가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했던 투스타인가요? 쓰리스타. 거셈 솔라이마니 예. 혁명수비대, 이란 군부의 실세 뭐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하고 만나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존 볼턴이 가장 격하게 반대하다가 예. 결정적으로 뭐 해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이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얘기도 슬무시 나왔어요. 나오던 와중에 이게 터진 겁니다. 예. 이게 터졌는데 자 그러고 나서 막 그거 했어요. 얼마 전 뉴스의 흐름이 재밌는 겁니다. 장전도 끝났고 조준도 됐다. 언제든지 군사 그거 하겠다. 예. 리야드 쪽에서 사우디 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가리키기를 이란 무기가 사용됐다 이번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은 CNBC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 서두르지 않겠다. 사우디의 그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데서 나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돼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좋은가 이게? 가장 이득 보는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예멘 반군은 저거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걔들이 그걸 갖다 해서 얻는 유익이 뭔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런 양반들, 예? 이런 친구들 이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잘 풀어나가보자 하는 거 좋아할까요? 어느 나라, 어느 조직, 어느 정치 집단, 집권 세력들 안에도 보면은 평화 내지는 어떤 평안함, 서로 좋고 좋은 거 싫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관계 뭔가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예.
뭔가 어지럽고 세상이 그래 얻는 게 생기니까. 얻는 게 생기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 하도 뭐 세상이 현실이 영화 같고 영화보다 더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상상이다, 소설이다, 영화 같다, 만화 같다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현실만 해도 이거는 뭐 영화 각본을 써도 저렇게 못 쓸 정도인데. 그래서 뭐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훌쩍 뛰긴 뛰었습니다. 훌쩍 뛰긴 뛰었는데 한 10% 올랐죠. 예. 한 10% 이상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100불 간다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팔로우 스루가 있어야 돼요. 첫날 이렇게 한 12%, 13% 올랐으면 그 다음날 하다못해 5, 6%라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제재 완화 쪽으로 흘러가나 하는 상황에다가 뭐 여러 가지 유가는 마치 하락할 것 같았는데 이거 한 방으로 하락은 멈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말 만들기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자, 관세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중국 제일 때려잡기 쉬운 방법은 유가 끌어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선은 이런저런 얘기는 다 뭐 검증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당장 유가가 10% 오른다. 우리 달러 수요가 10%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유가 오르는 만큼. 그건 우리나라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훅 떨어지던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1180원 찍고 돌아서는 어떤 또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증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 알아봤고요. 환율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네. 월요일 여교에서는 1180원까지 무너졌어요. 1210원 갔던 게. 제가 저기 주말에 계속 시세를 들다 봤는데 네. 77원도 찍었어요. 아. 볼 레벨은 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볼 레벨은 1레벨이거든요. 예. 즉 7월 1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했던 그때 이후부터 랠리. 그러다가 1223원에서 막히고 돌아섰으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짚어보는 데는 피보나치가 최고고 예.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절반이 86원 86원 아니면은 86원도 무너지면 77원 내지 78원 이걸 NDFS를 다 찍어버렸어요. 찍긴 다 찍었는데 예. 결국 시장 열리니까 그만큼 안 가고 이제 올라왔고 지금 오늘은 또 장중에 점심시간에 90원도 건드렸어요. 지금 89원 80전이네요.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거죠. 이렇게 CNY 위안화 환율이 돌아섰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돌아섰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제 연휴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 흐름에 위안화가 강세를 갔지만 이걸로 위안화가 꼭지 봤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도 어차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4월 25일 이 갭 결국은 채우고 갔죠. 예. 이때 이번에 FMC와 포치 7위안 돌파 무렵에 생겼던 이 두어 개의 갭 다 채웠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게임입니다. 결국은 FMC 보고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FMC 이후의 상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